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왜 이렇게 유독 이번에는 완연한 봄이 오는 게 힘겹다고 느껴질까요? 다시 조금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했죠. 내일은 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도 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시원하게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혼자서는 전략 세우기 어렵다.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코인에서 그 힌트들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0.01% 상승하면서 거의 보합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가 0.46% 상승하면서 이 두 가지 지수는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 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대 지수가 나온 건데요. 신뢰 지수는 4년 만에 그리고 기대 지수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가중시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이런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틀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들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카르다노 고래가 일주일 동안 2억 4천만 이상의 에이다를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개수를 달러로 환산해보면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번 대규모 매집으로 에이다의 가격 회복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에이다의 평균 포잉 보유기간 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 안에서도 에이다를 보유한 분들은 신뢰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현재 자리에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평판 리스크 기준을 제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평판 리스크 기준은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왔었던 디뱅킹, 계좌 폐쇄 조치의 핵심 근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평판 리스크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더 우호적인 금융규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이번 소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죠. 게임스탑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 계획이 승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서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게임스탑은 앞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비축할 것이다. 자산 구성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게임스탑이 입지를 잘 넓혀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세 가지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0.07% 상승하면서 87,6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XRP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아직 2,000달러 선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2.5달러를 시원하게 넘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도 그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만나봤었던 에이다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73%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힘있게 위로 올라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지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세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아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시황적인 흐름들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대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됐네요. 첫 출연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부터 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드림의 전대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코인할 때 고래를 찾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온체인 데이터를 찾아가야 할까요? 네, 그렇죠. 원래 고래는 바다에 있는데 네.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고래, 즉 세력들을 찾기 위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들여다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접하셨을 텐데 그 온체인 데이터부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며 지금은 어떤 시장 상황인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제 개인적인 근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해서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우리 코인 투자를 위해서 차트만 열심히 분석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겠죠. 이 안에서 전문가님은 분석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온체인 지표 데이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 조금 더 간략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쉽게 보면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게 사실 세력들을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은 대주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 매도했을 때는 좀 안 좋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코인의 대주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를 찾아서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되게 블록체인이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부의 물량이라던가 예를 들어 뭐 블랙락의 뭐 ETF 물량이라던가 이런 물량들을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시장의 반야성을 예측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세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뭐 미국 기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거래소 세력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력이라고 분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 분류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격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고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 다음 데이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뭐 고래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를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되게 블록체인은 투명한 거고요. 그래서 바로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제목에 고래야 그만 팔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자, 지금 보는 거는 비트코인 거래소 거의 고래 비율이에요. 고래 비율이라는 또 지표가 또 있어요. 아래에 뭐 설명 간단하게 써놨는데 거래소의 전체 코인 입금량 대비 상위 10건의 입금량으로 값이 높을 경우 고래 투자자들의 거래소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고래들이 거래소 이용을 왜 할까요? 글쎄요, 뭔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은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이제 장 내거래가 있고요, 장 외거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건 장 내거래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예를 들어 바이낸스라던가 이런 뭐 큰 거래소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 내부 거래소에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잘 봐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값이 높으면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보면 지금 2월 24일 이후에 지금 고점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고점이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거 매도가 조금 더 강해지네. 고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피크 아웃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극단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은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이 한 가지 지표를 보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 볼 겁니다. 자, 다음 지표를 볼 건데요. 자, 이제 장기 홀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기 홀더가 보통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에서는 장기 홀더라면 이제 6개월 초과된 물량이라고 해요. 네. 예, 1년 이상으로 1년 초과된 물량이라도 보고는 하는데 보통 6개월 초과된 물량을 우리가 장기 홀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호들러라고 하잖아요. 네. 코인에서는 호들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기 홀더의 정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건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6개월 초과 원래 보통 온체인상에 6개월 초과로 보는데 네. 저는 1년 초과로 사실 봐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홀더들, 즉 이런 세력들이라고 보는 친구들의 매도세가 사실 멈춰야지만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보시면 요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 음수가 장기 홀더들이 팔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메로나 색깔 있죠. 초록 네. 색깔, 초록 색깔이 매집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평균 정도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올해 이제 1월달 고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좀 멈춰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극단적인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트럼프 관세라던가 이런 뭐 지정학 리스크라던가 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악재를 좀 뛰어넘을 만한 큰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면 네. 지금 시장은 좀 진정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 지금 거예요. 뭐 연일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맷집이 생기는 상태군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태까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견딜 네.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를 또 볼 건데요. 다음 데이터는 이제 매도세가 멈췄으면 네. 결국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린 이거를 이제 온체인상에서 신규 고래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은 항상 신규 고래 지표를 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주황 색깔 보이시죠? 네. 이 주황 색깔이 신규 고래의 움직임입니다. 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하락할 때 신규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들어왔어요. 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제 온체인상에서는 손바꿈이라고 표현해요. 오. 예, 손바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이터랑 좀 크로스해 보면 네. 시장은 진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신규 고래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항상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재 어땠고 과거는 어땠으며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 그쵸. 예,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자,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이 있어야 돼요. 오. 근데 자, 일단 지금은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흐름에서 약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추세 전환에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에 약간 물음표가 뜰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추세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하락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떻게 추세가 달라진다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세는 네. 상승 추세, 네. 하락 추세, 비추세가 있어요. 비추세요. 네, 비추세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횡보하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횡보,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 전에 나오는 기술적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 네. 오늘 그 기술적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때는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그럼 이제 저는 지금 어떤 구간으로 보냐면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라 봐요. 아, 지금이 비추세 구간이다. 그렇죠. 비추세 구간에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면, 투자를 네. 해야 된다면 이 근거들을 찾고 내가 하락에 배팅할 것인지. 그렇죠. 뭔가 아니면, 나만의 그렇죠.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돼 있다, 신조 고래가 사고 있다. 네. 그럼 이런 구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비추세 상승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약간 뉘앙스로 지금 살펴봤을 때는 그렇죠.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터부터도 또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자, 다음 데이터인데요. 자, 지금 보는 거는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고, 자, 고래들이 보통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거래소를 이용을 하죠. 네. 자,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형님?
거래소 내부에 좋다. 거래가 뭔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이게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과거 FTX 루나 때 거래소 내부에 물량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FTX 거래소가 이제 무너지면서 네. 이제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못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학습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거래소 내부로 두지 않으려는 습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싹 그렇죠. 빼놓고 필요할 그렇죠. 때만 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이 아까 없는 게 좋다라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는 건 거래소 보유량인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하얀 색깔은 비트코인 차트고요. 그리고 이 초록 색깔은 거래소 보유량의 추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 내려가면 좋은 거겠죠. 그쵸. 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고점을 비트가 찍고 나서 네. 바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네. 세력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은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을 두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네. 피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나 매도 안 할 거야. 근데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죠. 거래소 밖으로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래소 보유량이 낮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높지 않다. 다만 극단적인 리스크가 폭발을 하면 네. 그럴 땐 또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잘 봐야 되긴 할 건데요. 네. 다음 데이터도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항상 시장은 변수를 품고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채굴자가 또 있습니다. 오. 자, 채굴을 하려 그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가 있어야 돼. 엄청 비쌉니다. 비싼가요? 대부분 다 할부를 땡겨요. 아무나 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인건비라던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확실히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채굴자들의 보유량, 채굴자인데 만약에 앵커님 채굴자세요. 네. 근데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네. 근데 채굴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난이도 계속 올라가요. 내가 하루에 10개 캐던 게 하루에 4개밖에 안 캐져요. 네. 그럼 그 인건비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파실 것 같아요? 안 파실 것 같아요? 팔아서 내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채굴자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횡보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부터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보유량이 엄청 줄었죠? 네. 엄청 지금은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혹은 바닥을 찍은 추세예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살펴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확실히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에 포커스가 다 맞춰지고 있네요. 그렇죠. 오. 정확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희망찬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체인이라는 게 네. 이게 이렇다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멘텀. 지금 약간 트럼프라는 그런 큰 모멘텀 때문에 네.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모멘텀이 촛불이 좀 약해요. 그렇죠. 지금 꺼질락 말락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라는 심에 불을 또 지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나오는 온체 움직임이 어떻냐라는 거는 지금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뭔가 트리거가 생기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온체인 데이터 지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을까요? 네,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두세 가지 더 남아 있군요.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는 이제 채굴자 MPI 지표라고 해요. 이름이 다 왜 이렇게 어렵죠? 저도 보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채굴자 MPI 지표가 뭐냐면은 그냥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는 좀 빨간 색깔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래가 초록 색깔 점선이 보이는데 빨간색에 가면 위험해 많이 팔고 있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아래 초록 색깔로 가면 괜찮은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매도 압력이 적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제 위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떻죠, 앵커님? 지금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이터들과 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멈췄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또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데이터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채굴자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면 네. 신규 거래들이 매집하고 있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매집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빠라락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아, 빨리 트리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지표 중에서도 또 중요해요. 장기 보유자. 아까 제가 6개월 초과, 그러니까 운체인상에서 6개월 초과라고 보고 네. 이제 저는 이제 1년 초과된 물량들을 많이 보는데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주식도 대주주가 움직이면 뭐야 이거 뭔 악재 있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는 보통 주식은 후행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늦게 나와요. 네. 팔았네, 악재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떤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의 대주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네. 지금 25년 1월 이후로 장기 보유자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자, 그럼 이번에 하락했을 때도 이 장기 보유자가 움직였을까라고 보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연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장기 보유자가 다 수익 중이라서. 네. 그렇죠. 뭐 네. 내가 안락하다면 지금 네. 잠깐 빠지는 거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렇죠. 보는 거겠죠. 약이 바짝바짝 올라요. 이런 네. 저희만 항상 손해 보네요. 그렇죠. 자, 장기 보유자 움직임이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지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비트코인도 나이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깐나르기부터 이제 뭐 노른기까지 다 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주체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체들이 단기 투자자, 네. 즉 6개월 미만인 그러니까 보통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6개월 초과된 혹은 1년 초과된 친구들을 네. 장기 투자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구분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매도세를 보시면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 지금 색깔이 제가 생명이라서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네, 생명을 여기. 오픈하시나요? 보라 색깔 있죠? 네. 보라 색깔이 요게 이제 하루 된 물량이에요. 하루 된 물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을 보시면은 주황 색깔이 1일에서 일주일짜리 고요. 그리고 이 초록 색깔을 보시면은 일주에서 1개월이에요. 다음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가져올게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대부분 거래소로 이제 물량을 넘기는 이동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단기 보유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보는 건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인데 네. 지금 움직임 봤을 때 단기 보유자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만 매도한다. 즉 시장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방향성 결정한 마지막 지표는 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자, 결국 거래소 내부에 이 물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네로나 초록 색깔은 거래소로 이동된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출금된 값이에요. 자, 여기 하루짜리 이 캔들 한 개 하루짜리입니다. 자, 이 아래로 내려가면 출금이고 위로 들어가면 입금이에요. 즉 입금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출금은 어쨌거나 거래소 밖으로 뺀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출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준비가 됐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다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올라갈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런 지표들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전대환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